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의료계는 I don't care, 정부는 모르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했다는 말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한 대표가 지난 8월 가진 비공개 만남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정 갈등이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당대표가 했다는 말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물론 저 한 문장을 가지고 한 대표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 상관없다, 관심 없다란 뜻의 I don't care. 의료계가 의정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I don't care라는 것인지,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가 겪을 혼란에 대해서 한 대표 자신은 I don't care라는 것인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 정부는 모르겠다는 더 무책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 몸처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게 상식이라면 여당 대표의 언급으로는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내년 의대 모집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박단 위원장의 말도 책임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의대에 지원한 1,500여 명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국민들을 케어해야 할 여당 대표와 의료계 핵심 당사자의 생각이 아직도 I don't care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언더독, 문화 산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19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이 잇따라 낡은 사택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는 롯데케미칼 사택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도시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교통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롯데케미칼은 선원동 사택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단히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업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행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운동연합 등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사택 재개발을 원하는 입주기업들은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층 아파트 건설과 일반 분양을 통한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총 2,653세대 중 931세대를 사택으로 사용하고 3분의 2가량인 1,722세대는 일반 분양을 한다는 계획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단체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와 108%를 넘긴 주택 보급률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구도심 공동화와 주택 공실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앞서 한화솔루션도 추진을 했다가 철회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한화솔루션도 소동 21만 제곱미터 사택 부지에 2,9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지난 5월에 제출했다가 좀 시끄러워지자 2달 만에 철회를 했었거든요. 네. 하나솔루션은 외곽도로 형태의 중림 터널 건립, 또 공원 조성 등 1,000억 원대 기부 취납도 제안을 했는데 결국 포기를 한 겁니다. 예. 수년간 지속한 검토와 논의를 중단한 데는 5층 이상 건물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주거지역인 부지를 2종으로 상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호적이지 않는 지역사회 반응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나마 롯데케미칼 사택 부지는 2종 주거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GS 칼텍스랄지 이런 여러 회사들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길게는 40년을 넘긴 사택에 대한 선호도가 차츰 떨어지면서 이들 기업 상당수 직원들은 다른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접한 순천이나 광양에 거주하는 직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여수산단이 다른 지역보다 젊은 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고 젊은 직원이 장기간 머무르면서 결혼이나 출산, 양육까지 하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적이다.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노른자 땅인 수호동에 몰려있는 사택 부지의 주거단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
직원들은 물론이고 여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입주 기업들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문제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토지 종상향으로 예상되는 집가 상승과 분양 이익에 대한 비판,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예. 여수 산다는 입장들도 사실 일부분 좀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사택 재개발을 통한 직원 주거 안정이나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을 노리는 꼼수 아니냐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예견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먼저 고민하고 추진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광양 건설 현장 노동자 330명의 체불임금 22억 원이 청산됐다고요? 네, 무슨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광양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330명에 대한 체불임금 22억 원이 모두 청산됐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청업체인 체불사업주는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 지급 능력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 노동자들은 국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원청사의 지급으로 하청업체 노동자 모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 그리고 체불사업주는 형사 입건돼서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 여수 고용노동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210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7억 원보다 무려 33%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 지자체와 정부 모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해결, 재발 방지에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광양시가 망덕산과 배알도를 잇는 섬진강 별빛 스카이 짚라인을 운영한다고요? 네, 광양시는 진월면 망덕산과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짚라인을 다음 달 20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짚라인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총 길이가 898m 규모거든요. 예. 섬진강에서 바라보는 찬란한 별빛 하늘의 감성과 낭만을 담았다는 의미로 이름을 별빛 짚라인으로 지은 거죠. 예. 보니까 활강 4개 라인이고 회수 1개 라인 등 총 5개 라인으로 건설된 짚라인은 출발지까지 12인승 모노레일이 운영이 되고요. 광양시는 이달 초 위탁사 선정을 마치고 간판, 도로 표지판 등 주변 기반시설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요금은 25,000원이고 광양 시민은 50% 할인하는 등 세부 운영 방침도 확정을 했고요. 최근 망덕포구와 배알도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예. 짚라인이 운영되면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광양을 찾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게요. 자,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지역 곳곳의 매력을 살릴 관광 기반 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광양시는 최근 힐링 수변길 조성, 기본 실시 설계,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타당성 조사, 또 구봉산권 관광 연계 시설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등 모두 3건의 용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예. 권역별 특색을 부각한 관광 개발로 시민의 일상을 즐겁게 하고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실행 전략이거든요. 예. 힐링 수변길은 금호동 무지개다리부터 금호대교 1.94km 해변에 수변길을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쉼터나 경관 조명 등을 갖추는 것으로 총 34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예. 올해 안에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요. 두꺼비 인도교는 섬진강을 사이에 둔 광양 매화마을과 하동 이화마을을 연결하는 영원한 문화 관광 교류 거점입니다. 접근성이나 조망권, 경제성 등을 분석해서 섬진포구에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구봉산 권역은 어떻게 조성되나요? 네, 구봉산권 관광 연계 시설 조성은 전망대를 중심으로 종합 관광 휴양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관광단지, 테마파크, 체험형 조형물을 세축으로 케이블카, 출렁다리, 알파인 슬라이더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구상 중입니다. 예. 지난해 광양시와 LF는 리조트 투자 협약을 했는데, LF 측은 협약에 따라서 케이블카 등 설치에 500억 원을 투자를 하고요. 또 골프장도 건설을 합니다. 현재 88% 토지 수용이 됐는데 내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광양시는 각각 미끄럼이 실행이 되면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 등 3개 권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살린 종합 관광개발로도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빅터 뉴스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봉남 순천시 의원, 백성호 광양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또 이봉남 의원님? 네, 예, 뭐 지난주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겨울 분위기가 조금씩 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순천시에서 그 주민자치 박람회가 있었어요. 이제 뭐 주민자치 하면 전국에서도 사실 순천이 독보적으로 주민자치 예. 사업을 잘하고 있고 좀 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 사업이 이제 주민자치의 운영이 법제화가 되고 그러면서 올해 4번째 주민자치 박람회를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 24개 시군이고 그 읍면동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각 동네마다 1년 동안 주민자치 사업을 했었던 그 성과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공유 체험거리들도 함께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데 네. 다른 어디 박람회나 이렇게 그 행사에 갔었던 것보다 엄청나게 풍성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예, 정말 재미있게 봤고 또 성과 전시도 하고 또 1년 동안 갈고 닦은 본인들의 또 어떤 그 기량도 좀 이렇게 선보이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야 정말 재밌다. 이걸 이제 주로 오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로 이렇게 주 대상자들이긴 한데 예. 이거를 좀 시민들과 함께 좀 더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나누고. 더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그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주민자치 박람회에 다녀왔던 어떤 그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도 바쁘게 또 보내신 네. 것 같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수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 자녀 중에 이번에 수능을 보는 둘째가 수능을 봐서 정말요? 예, 아침에 학교에 늦지 않게 잘 데려다주고 예. 그렇게 왔습니다. 시험은 그날 잘 저녁 분위기 어땠나요? 시험은 잘 봤다고 하는데 뭐 오.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런 말 나오기 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의회에서는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제 광양시의 제2차 정례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지금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추경 예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18일 날 그 장애인 관련한 시설오고 단체에서 같이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광양시가 무장애 도시를 선포를 하면서 뭐 경사로 설치라든지 턱없는 이런 환경 만들어서 장애인이 좀 편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캠페인인데 네. 제가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하면서 붕어빵에는 붕어가 정말 없는 거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뭔 예산이 있었냐면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 설치해주는 예산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음식점 경사로 설치해주는 예산이 있었는데 예. 그 경사로 설치하는 예산 뭐 한 1억 6천 중에 거의 한 1억 원 정도는 반납을 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 말로는 뭐 신청자가 없었다. 그리고 경사로 설치하기 위한 환경이 좀 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해 놓고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를 찾지를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예. 좀 아쉬웠다. 많이 안타까워서 캠페인할 때 가고 제가 다 일러줬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천대 목포대 통합과 남겨진 숙제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얘기만으로도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이봉남 의원님과 또 함께 하니까요. 순천의 이야기
넓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죠. 자, 지난 15일 전남의대 공모 1차 마감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논의는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쉽게 합의가 되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이 통합 합의 어떻게 보셨어요? 이봉남 의원님? 네. 뭐 쉽게 통합이 합의되지는 않았겠죠. 뭐 물밑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제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전라남도에서 그 전남의과대를 자칫 공모로 해서 끝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예. 전남의과대학 문제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타협점을 찾았다는 측면, 그리고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으로 의대 유치에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환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두 대학의 통합이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전라남도 공모가 15일이 1차 기한이었잖아요. 네. 근데 순천대학교에서는 이제 공모 서류를 준비를 했는데 접수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발표되기 전전날 이틀 전에는 순천시 신대의료부지를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후보지 선정 기념식을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13일에도 이 대학 통합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분위기도 없었고, 그리고 1차 이제 공모 마감일인 15일도 준비는 했지만 안 했다라고 하고 통합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살짝 비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전혀 그 즈음까지도 그런 얘기가 통합과 관련된 얘기가 좀 진척된 얘기들이 없었는데 바로 그 밤에 이렇게 합의했다. 그리고 뒷날 발표가 돼서 갑작스러웠다. 예, 이제 갑작스러웠었고요. 이제 예. 저뿐만 아니고 많이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이라서 뭐 그 의회 환영하는 입장에서는 측면도 좀 있지만 갑작스러웠다라는 이게 것인가요? 뭐지? 이게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좀 주변에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 발표 즈음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통합 합의 소식. 네, 그동안에 뭐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양 대학이 계속 경쟁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뭐 대학 통합부터 시작해서 의과대학 뭐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통합 소식을 접했는데 좀 의외였긴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진작 좀 하지. 예. 그래서 좀 의외이긴 한데 뭐 일단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양 대학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러나 이제 가야 할 길이 좀 굉장히 많아 보인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두 대학이 이른바 느슨한 통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의원님 통합 방식에 대한 말씀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느슨한 통합 모델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이 통합 모델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이제 순천대나 목포대 이 두 대학이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네. 이 통합된 국립대학의 정체성은 함께 공유를 하는 거. 그리고 이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통해서 주요 사안들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또 결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이런 모델을 느슨한 통합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네. 의대랑 병원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겠다는 네. 것이냐일 그렇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추진 계획을 이 대학 통합 합의서에 의해서 좀 보면 올해 11월 29일까지 그 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에 예비인증 평가를 받고 12월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을 하겠다. 네. 그리고 25년 3월까지 신설의대 정원을 배정을 받으면 26년 3월에 통합의대를 개교하겠다. 이제 이런 느슨한 모델로 예.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이 협약의 주요 내용들이 방금 네.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두 대학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동등하게 그 동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대학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 통합 방식이 주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은 이 통합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 통합 합의서 내용을 보면 방금 이제 이봉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좀 담겨져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런 지금 현재 절차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한 건지 예. 그리고 이런 모델이 과연 성공을 잘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확신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다 각자 도생보다는 힘을 합해서 같이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통합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공모라는 극한 방식의 경쟁은 좀 잠잠해지기도 했고 일단 두 대학의 통합 합의로 동서 갈등을 해소했다라는 자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권의 입장에서는 실익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봉남 의원님? 예, 저는 이 대학이 통합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동서 갈등이 해소가 됐을까? 그래요? 여기에는 좀 이제 의문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이제 점에서요? 큰 틀에서 그 대학 간의 어떤 그 경쟁이라든지 지역 간의 경쟁 이거는 지금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이제 이 계획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해소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 의대 공모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동서 간의 극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올 초부터 시작된 이런 전남 동서 갈등과 분란을 이제는 이렇게 그 통합 대학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걸 좀 주도하고 추진했던 전라남도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 구하고 또 반성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남 도민들에게 좀 이러이러하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통합해서 나가자고 하는 이런 좀 책임 있는 어떤 반성과 이런 그 지역민들에게 또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됐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방금 전남 동부권의 실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가만 보면 이번에 대학 통합 합의서 발표되고 나서 지금 목포하고 목포시 의회 또 지금 전라남도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환영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그 김영록 전남도, 지사, 예. 굉장히 지금 뭐 크게 환영했더라고요. 크게 환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 동부권을 보면 지금 순천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여타 주변 지역에서도 이 환영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문 발표라든지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대학 통합이 우리 동부권의 의대가 오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대학 통합이 우리 지역에 정말 의대가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지 갖지 못한 못한다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학 통합을 함께 논의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역민의 여론이라든지 의견 수렴이 좀 많이 안 된 거 아닌가.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이런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정말 느끼게 되는 실익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실익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대하고 만약에 목포대학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계속 경쟁 구조를 가져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실제로 이익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통합해서 두 군데 다 지금 뭐 의과대학도 유치하고 대학병원도 설립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실익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뭐 통합대학 본부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혹은 뭐 의대 캠퍼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 많이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대학이 통합한다는 것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어떤 형태로 합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교명을 뭘로 할 것이냐 대학 본부를 어디다 둘 것이냐 그리고 학과 운영이나 여기도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정원을 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받는 데가 먼저 우선 운영을 하고 승인을 못 받은 데는 이후에 승인 받은 이후에 정원을 다시 배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갈 길은 상당히 좀 멀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예. 이봉남 의원님,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 또 지역민들의 여론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우선은
이제 갈등 관계를 좀 이걸 통해서 해소가 됐다라고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제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음. 그러면 우선 이제 지역민들 실제 이제 그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예, 대학 구성원들이 의견도 중요하고 또 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에 또 영향을 주는 것도 지역의 여론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학 통합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또 아군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인데 지금이라도 이 대학 통합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었던 뭐 흡수 통합 이런 방식은 아닌 걸로 제가 지금도 들었고 예, 그런 예. 방식으로 만약 한다라고 하면 지역민들은 다 이렇게 아마 좀 우려의 목소리로 반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합 대학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이 그 정원 유치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목소리를 이 대학 측에서 또 지역사회와 또 의회와 또 시와 이렇게 함께 풀어가는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대학 간 통합도 그렇지만 순천대와 순천시의 대학병원 부지 선정 과정이나 의대 유치를 위한 여러 과정에서 사실 순천시 의회의 입장은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봉남 의원님, 그 순천시 의회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순천시 의회에서는 7대 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뭐 순천대 의과대학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뭐 7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순천시와 또 순천대학교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계속 행보를 같이 해오고 있어요. 예. 또 그런 과정에서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된 뭐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신대에 있는 의료부지를 의대라든지 부속병원이 이렇게 유치가 되었을 때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순천시의회 순천대학교 3자 간의 협약도 2017년에 함께 좀 있었어요. 협약했던 예. 이런 그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제 네. 다만 그 이번에 그 신대 의료기관 부지 그 관련해서 기념식을 할 때 이 협약을 했었던 당사자로서 또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관으로서 좀 앞으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런 발언도 좀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 좀 가서 시의회가 파트너로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참석만 하고 그런 이제 그 자리가 없어서 많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구대의회에 들어와서 의대 또 공모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좀 이견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대학 통합도 합의가 발표가 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지금 모아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그동안에 가져왔던 파트너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전남도와 두 대학의 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는 또 미지수인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또 이봉남 의원님과 함께 잘 풀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백성호 의원님의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화요일 코너 언더독 토론 이봉남 순천시의회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 열어볼까요? 네. 제가 몇 번 우리 방송을 하면서 주제로 정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플랜트 노동조합하고 그 전문건설인 협의하고 2024년도 단체 협약과 임금 인상 협약을 지금 계속 교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9일 정도의 잠정 합의를 하고 11일 그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조합은 찬반 투표를 물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한 45% 정도, 반대가 55% 정도 나와서 그 잠정 합의에 대해서 부결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7개월 만에 도출한 합의안에서 잠정 합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기존 합의안에서 어떻게 조정이 됐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 앞전에 그 단체 협약 내용 중에 그 사용자 측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52조 3항을 신설해달라는 요구,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뭐 추가 공수 요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 조합원을 징계하고 회사에 통보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뭐 한 7개월 정도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었는데 예. 이번에 실은 그 52조 3항이 신설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한 52조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 보면 현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사가 합의되지 않은 추가 공수 요구로 정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즉각 정상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이 되었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이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완전 폐기되지 않고 뭔가 약간 보완된 형태로 네네. 갔다라고 수정 보는 보완된 거겠죠? 형태로 이렇게 되었고, 또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임금 그 유효 기간이 적용받는 유효 기간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뭐 인상된 임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전 직종에 대해서 1만 원 똑같이 1만 원 인상안을 합의를 했는데, 예. 뭐 이제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이 참 뭐 판단할 문제이고, 다만 거기서 이제 소급 적용 기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임금 인상은 유효 기간이 종료는 다음 날부터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플랜트 현장에는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협상을 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상은 10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 걸로 소급 적용일을 또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아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또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가지 네네. 이 때문에 플랜트 노조에서 반대표를 더 많이 던진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그럴 거고, 또 찬성하신 조합원들 중에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썩 마땅치 않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7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너무 길어지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도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찬성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게 사측과 입장차를 계속 좀 줄여가면서 임단협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난번에 이 잠정 합의에 대한 찬반 투표가 부결됐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 노동조합의 임원들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할 것이고, 예. 여기에서 다시 사측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해서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예, 그 전에 저희들이 또 노사민정 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노사민정 협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거기서 중재하는 안을 가지고 네. 이렇게 제시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후속 절차들이 좀 따라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이번 노사 합의 부결 사안에 대한 총평해 주시죠. 네, 일단은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합의한 내용에 조합원들이 그동안에 조합원들의 이제 분위기라든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책임 있는 사태도 이제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다시 좀 더 조합원들의 요구들이 좀 반영된 이런 잠정 합의안들이 좀 마련이 돼서 노사가 빨리 이렇게 좀 타협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백 의원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은 또? 일단은 권한대행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오늘도 노사 간에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예.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지난번처럼 우리 지역의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냐. 뭐 물론 이제 이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그분들의 이제 뭐 할 일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아마 노력이 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걱정스러운 것은 아마 이 사태가 너무 오래 길어지면 맞아요. 잘못하면 시간이, 예,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순천대 목포대 통합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광양 플랜트 건설 노사 합의 부결 두 가지 이야기 가지고 해봤습니다. 이봉남 순천시 의원, 백성호 광양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지역의 문화 소식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 만나보는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김상선 작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울마루 전시관에서 지역 작가 초대전이 12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시 주제가 바람이 머무는 풍경입니다. 제목처럼 작품들에서 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요. 시를 읊어주듯이 때로는 명상을 하듯이 풍경을 담아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네, 특히 이번 전시에 이 작가 여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80년대부터 붓을 잡은 40여 년간의 인생을 담아낸 그림들을 보면서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상선 작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화가로 활동하신 게 몇 년이신가요? 44년 됐습니다. 붙잡은 지가. 그리고 제가 88년도에 한양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교직 생활과 함께 작품의 세계를 쭉 걸었습니다. 89년도에 한국미협 여수지부에 등록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게 됐습니다. 예울마루에서 김상선 작가님을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도 이야기 듣고 그림에 대한 또 여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듬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중요한 점은 그동안 짤막짤막하게 전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울마루라는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1980년도, 1990년도 또 2000년도에 쭉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것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 80년대, 90년대의 삶의 미술을 이렇게 여수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마음이 설렙니다. 전시관 맨 처음 입구에 판화 작업과 고스란히 그 고통과 번뇌했던 그 시기의 어둠이 그대로 잡혀있는 작품들을 바로 만날 수 있거든요. 예. 이 작품들은 그 당시 구룹전의 삶의 의미전, 그 삶의 현실과 발언전, 서울의 시대정신전 이럴 때 냈던 작품이고요. 이번 전시에서 1980년대 그림, 저때 대학교 1학년 때가 80년도 5.18이었습니다. 죽음이나 어떤 시대적으로 아픔을 많이 겪어가지고 또 잘 아시는 홍성담 작가하고 활동도 같이 하고 그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강주에 있는 많은 그 학생들 그림이 화려함보다는 어둠으로 빠지고 독일 표현주의 쪽에 파라가 콜피츠 영향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파라라는 것은 여러 장 찍어낼 수 있으니까 대중미술이 될 수 있으니까 몇몇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파라를 연구하고 파라의 기법도 서로 논의해보고 시대의 아픔도 논의해보고 그랬던 기억입니다. 그 80년대에 군대 가고 오고 그 느낌. 그러니까 저는 5.18부터 6.25까지 다 겪었습니다.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90년대는 약간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현장에 이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시대의 의미보다는 또 인간의 삶의 의미를 조금 표현하고자 한 10여 년 동안은 방구상 큐비즘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80년대와 90년대가 전혀 달라졌어요. 예. 이제 또 그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에요.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바람 소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아마 바람 소리라는 어떤 그 풍경을 그렸을 때 정적인 풍경보다는 저는 동적인 풍경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좀 그림을 남들보다는 그 색이 거칠고 그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 가슴과 자연의 어떤 대상을 위해 믹스를 해가지고 주로 버드나무로 바람 소리를 많이 표현했어요. 그 버드나무를 그렇게 된 점이 진짜 우연한 기회에 김홍도의 버드나무를 보고 먹물의 농담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버드나무를 그렸는데 썸뜻하더라고요. 이것을 이 버드나무를 서양화로 표현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으로 좀 제 나름대로는 연구를 했죠. 이번 전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경우가 한번 보러 가죠. 우리 장범준 가수가 그 젊은 가수가 여수 밤바다로 인해서 노래의 한 기절로 이렇게 여수를 알리고 또 이번에 그 한강 작가의 여수 사랑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 여수를 떠오르게 해주고 이렇게 작업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 노래 한 곡이 여수를 이렇게 알리고 있구나. 나는 여수를 한번 그려보기는 그려봐야 되겠는데 이 작품 시도가 밤바다로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한 220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표현한 그 그림인데 여수 시내의 전경이 전체 다 보이는 거의 다 보이는 거죠. 작품이잖아. 220도 정도 엄청나게 길거든요. 커요. 여기가 100호짜리 1점을 130m입니다. 130m. 여수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기 우리 집 있다 이렇게 찾을 만큼 세밀하게 그리신 것 같아요. 실제 물어보시는데요. 자기 집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다 그릴 수는 없고 여수에 있는 재밌는 과정을 많이 그려서 여기 보시면은 배가 좀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선이에요. 고기를 이렇게 흘리면은 갈매기들이 따라 붙더라고요. 여수의 대표적인 어떤 유람선, 건물이나 배나 그런 어떤 부분이 바다나 구석구석을 여수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녁 노을이 지는 가을 풍경이에요. 제가 이번 그림 그리면서 여수의 그 산자락에 있는 집 조그마한 집들이 인간의 삶 속에 뭐 대화라 할까? 아니 여수만이 느낄 수 있는 항구 도시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 여수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작 기간은 정확하게 16개월 걸렸습니다. 16개월이요? 예, 정말 그 여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에 가깝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풍경. 이것은 이제 그 백도의 노을 풍경인데요. 이 하백도예요. 여수섬 세계 박람회에서 주위 분들한테 많은 그런 말을 해보거든요. 대표할 수 있는 섬은 과연 뭐냐? 그러면은 내가 작가 입장에서 이게 여수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내가 5번 가가지고 딱 한 번 봤어요. 이 백도를 가다가 배가 돌아오는 경우 있고 또 아예 섬에서 출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 겪으면서 섬 박람회 여기에서 백도라는 섬이 여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품이 모아져 있는 전시실입니다. 주위에 좋은 작가분들이 우리 김상선은 버드나무로 가가지고 버드나무 작가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못 그려 힘들어서 색깔을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리는데 너무 힘들고 이런 거 신내림인데 평상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와요. 그리다 보면은 이파리 하나까지 이렇게 유화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끌어오는데 이 밀도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 색깔을 쌓아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붓으로. 지금은 이제 힘들어서 못 그리겠더라고요. 제일 고마운 게 여수 미어 회원들이 선후배 간의 돈독함 그런 것들이 어느 다른 지역에서 다 모범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라남도 협회장을 하면서 봉사를 했는데요. 옆에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런 기억도 남고 선배님과 같이 그림 그렸던 기억도 남고 그래도 얘들 가르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면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한 40년을 넘게 좋은 그 여정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울마루 전시 기간이 끝나고 나서 터닝 포인트처럼 뭔가 변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학평론가에서 신병헌 선생님 좋아하시는데 그 해와의 마지막 꽃은 비구상 아닙니까? 비구상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잘 될까요? 막 근데 한번 노력해보고 또 하고자 하는 그 소재들은 끊임없이 나오니까 어차피 변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조금씩은 변해야 돼. 지금 소원이 있다가면은 내 미래의 꿈이 있다가면은 그 관객한테 나를 좋아한 그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아픔의 시대는 아픔 시대로 가고 열정의 시대는 열정의 시대로 가고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로 가고 동백은 동백으로 가고 또 다음에는 이게 운보 긴급장소이면 바보산소와 같은 느낌? 너무 그림이 티가 없잖아요. 순수한 그림.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싶어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11월 19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